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서 2024년 OECD 세계 경제 전망, 주요국의 성장률과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현지 시각 3월 17일 세계 경제 전망 중간 보고서를 통해서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 충격이 완화되면서 지난 몇 달 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위험이 계속 높아지는 허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OECD는 통상 매년 5월과 11월에 회원국 대상 세계경제 본 전망을 발표하고 그 사이 중간 3월과 9월에 G20 대상 중간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이번 중간경제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A Fragile Recovery, 즉 허약한 회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세계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다라고도 했고, 또 에너지 가격 하락은 글로벌 전망의 소폭 개선에 기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의 중간 경제 전망에 따른다면 기업과 소비 심리 개선, 에너지와 식량 가격 하락, 중국의 완전한 리오프닝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은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2.6%, 내년 2024년 2.9%로 작년 11월에 전망했는 성장률 대비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요 20 국가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올해 초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소비 심리가 나아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OECD가 올해와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와 식량 가격의 하락을 꼽았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낮아진 이유는 유럽 겨울 날씨가 온화해서 소비가 줄어든 데다 러시아산 에너지 수출 제한 조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주요국 성장률을 보면은 미국 경제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올해 1.5%, 내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은 완전한 리오프닝으로 글로벌 상품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올해 5.3%, 내년 4.9%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전망치 4.6%, 4.1%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유로존 지역의 전망도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개선되어서 올해는 0.8%, 내년 1.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1.4%, 내년 1.1%로 전망을 했고, 영국은 올해 마이너스 0.2%, 내년 0.9%로, 독일은 올해 0.3%, 내년 1.7%로, 프랑스는 올해 0.7%, 내년 1.3% 등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인도는 올해 5.9%, 내년 7.1%로, 인도네시아는 올해 4.7%, 내년 5.1%로, 사우디는 올해 2.6%, 내년 3.7%로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올해 마이너스 2.5%, 내년 마이너스 0.5%의 성장률로 전망을 했습니다. 2023년, 즉 올해 경제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인도가 5.9%, 중국 5.3%, 인도네시아 4.7%, 트르키예 2.8%, 사우디 2.6% 등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마이너스 2.5%, 영국 마이너스 0.2% 등으로 낮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주요 20 국가의 인플레이션이 작년 8.1%에서 올해 5.9% 그리고 내년 2024년에 4.5%로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많은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금리 인상의 완전한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예로 들면서 일부 은행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OECD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미국의 경우 5.25%에서 5.5%, 유로존 지역과 영국의 경우 4.25%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023년에서 2024년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점진적으로 완화되겠지만은 2024년 말까지 대부분 중앙은행이 잡은 목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OECD는 물가 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미국과 유로존 등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OECD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1.6%, 내년 2.3%로 전망하여 작년 11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올해는 0.2%포인트 낮추고 내년은 0.4%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1.6%는 한국개발연구원의 전망치 1.8%보다 낮고 기재부와 한국은행 전망치 1.6%와 같은 수치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이고 내년은 2.4%로 전망을 했습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전망치가 개선되었지만은 아직 하방 리스크가 우세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금융기관 불안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 부담 가중 등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OECD는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에서 나타나듯이 시장 금리와 채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서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이 더 높은 만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통화 긴축과 취약계층에 타겟팅된 재정정책, 구조적 개혁 노력 재개, 기후위기 등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권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강범위한 물가 압력과 높은 인플레이션 기대와 비용 압력에 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긴축해 왔다고 했습니다. 캐나다 은행과 브라질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초기 단계에서 통화 정책을 강화한 소수의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의 누적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시 중지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과 호주준비은행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긴축 속도를 낮추기 시작하고 정책 금리가 장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달하면서 긴축을 계속했다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물가 압력 완화 신호가 뚜렷해질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지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로존 등 대다수 국가의 추가 금리 인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높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재정 정책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을 축소하고 선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수요 자극을 줄이고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공급 제약 완화를 위해서 기업 역동성 제고, 국경 간 교역 장벽 완화 및 인적 교류 활성화,
유연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 조성 등 구조적 개혁 노력도 재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노동 및 상품 시장의 제약을 줄이고 생산성 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노력을 다시 시작하면 지속 가능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공급 부족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여 현재의 경기 둔화로부터 회복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와 식량 위기 극복, 저소득 국가 채무 부담 지원,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 노력 등에 대한 국제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